네, 안녕하세요. 바둑주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너무나도 협소하고 아주 좁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절묘하고 아름다운 그런 맥점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좁은 귀에서 흑돌 넉 점이 고립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얼핏 보면은 이제 백도를 먼저 잡으러 갈 수 있는 권리도 있을 것 같은데, 흑에게는 좀 불리한 점이 하나가 있죠. 흑은 아직까지 이제 집 모양이 없는 그런 모양이고, 반대로 백은 이제 유가입니다. 집이 있는 모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냥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제 수상전을 따라가다가는 유가 무가라는 맥점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게 흑이 뭔가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성공이 됩니다. 자, 이제 맥점에, 그 격언에 그런 말이 있죠. 집 속에 수 있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는데, 그것을 이뤄내면은 성공이 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흑이 정말 기발한 발상으로, 이 귀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성과를, 창출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다 같이 멋지게 바둑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뒤에 있는 백돌 5점과의 수상전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호구에 집어넣는 거 어때 보이시나요? 백이 여길 따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더 이상은 흑이 백을 공략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 보이고, 단수를 쳐도 백이 이렇게 양보를 해버리면, 자, 여기서 이제 아둥바둥하기는 좀 한계점이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백이 그 어느 쪽을 잡아도 흑은 잡힐 수밖에 없고요. 백이 반대쪽을 잡더라도 수상전을 연속하기는 조금 쉽지가 않아 보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가 바로 요렇게 늘어가는 수가 되겠습니다. 자, 안쪽을 둬준다면 정말 좋은데요. 이거는 뭐 흑이 둘 필요도 없어요. 그냥 흑이 손을 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당연하게도 백은 수싸움을 밖에서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쪽을 들어가는 거는 흑은 불가능하죠. 근데 백은 가능해요. 백은 여길 잇고 흑이 방해 공작을 이렇게 펼친다고 해도 나중에 여길 또 따내고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 반면 흑은 안쪽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이제 유가무가로 흑돌이 이미 자연사로 잡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너무나도 솔직하게 지금 백을 잡으러 갔더니 뭔가를 이뤄내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단수, 백돌의 모양을 우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수는 늘 진리처럼 보이는 그런 좋은 수가 되죠. 자, 백돌을 안형으로 이렇게 빈삼각으로 똘똘 뭉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빈삼각이라는 그런 원리가 돌의 상사를 가르는 전투에서도 과연 유효할까요? 긴 삼각을 두지 말라는 거는 정석, 그리고 근거를 바탕으로 전투를 하는 정석 횡마 전투에서는 그럴듯하지만 이렇게 돌이 잡히는 상황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서 늘면은 먹여쳐가지고 이걸 따내는 게 역시 옥집이잖아요. 백은 일방적으로 여기를 들 수 있는 권리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흑은 자연사가 됩니다. 자, 반면에 흑은 뭐 평생 여기를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그쵸? 횟감으로 두는 게 아니라면 모를까. 그래서 지금은 역시나 이 단수가 기분은 좋은데 그 기분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어봤자 여기를 먹여칠 때 백이 뭐 이런 실수라도 해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고 백이 이쪽을 정확하게 응수를 해주면 흑돌은 모조리 다 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좀 쉽지가 않다라는, 네, 너무 우직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약간의 좀 빈틈 같은 게 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한번 좀 끊어가 보는 거예요. 어때 보이시나요? 일단은 백이 여기를 메꾸면, 자, 이 돌은 포기해도 됩니다. 이거 괜히 움직이다가 백이 집 모양을 내버리면, 유가무가의 반복이에요. 계속해서 흑이 유가무가로 모든 들이 잡혀 있거든요. 백은 유가, 흑은 무가죠. 자, 이것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백은 나중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흑은 들어갈 수가 없죠. 그 어느 곳도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흑이 이 정도로 만족을 하면 됩니다. 단수를 쳐서 전체를 백이 위험한 패를 진행할 것도 아니고 이 한 점을 살려갈 것도 아니고 그쵸? 이렇게 자 이거는 흑이 백을 다 잡아내는 황제를 말 그대로 횡재했죠 횡재. 자 백이 이거를 이제 잡을 때
이 한 점을 잡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한 성과가 됩니다. 집으로 한 10집 이상 날아갔고요. 10집 더 날아갔죠, 지금? 네, 흙도 한 집을 먹었고, 여기부터 집이 이렇게 날아갔기 때문에 15집 플러스 알파가, 네, 백돌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뭐 2, 30집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이 이번에는 요 돌을 제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기발한 발상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단수를 치고 우직한 방법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쉽지 않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뭔가 불현듯이 떠오르는 게 그러면은 패라도 만들어 볼까? 자, 패가 나면 어때 보이시나요? 만족하시나요? 대만족이죠. 백집 안에서 공짜로 패를 만들어냈고 다른 곳을 연타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불리한 바둑이었다면 순식간에 전세를 뒤집을 수가 있고, 유리한 바둑이었다면은 더 유리하게 차이를 벌려나갈 수가 있었고, 비슷한 바둑이었으면 순식간에 승기를 거머쥘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패를 낼 수 있는 방법일까 싶은데,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흑이 이 너무 당연해 보이는 단수가 그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백이 패를 내주지 않게끔 급소 자리를 먼저 선점하면 됩니다.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계속 들어갈 수가 없고 반대로 백은 여길 따내고 여길 두고 여길 들어갈 수 있는 일방적인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가무가의 반복 재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발상인 이 단수가 실수였다는 것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이 백대말을 뭔가 백대말하기보다는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바로 여기를 꼬부리는 말도 안 되는 미친 묘수가 있습니다. 자, 느껴지시나요? 일단은 백이 응수를 해주면 이쪽에 대해서 뭔가를 권리를 얻어낼 수 있지만 여기를 쏙 들어가서 팩감으로 엄청난 대가를 한 수를 얻고 백이 한 수를 더 투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 수 득에다가 한 집도 백이 손해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무지무지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당연히 팩감이 있다면 이겨낼 수까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백이 여기를 이렇게 두는 방법이 역시 좋아 보이잖아요. 지금은 준비된 묘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패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패가 아니죠. 흙이 잡혔어요. 자, 이때 기다렸다가 이렇게 먹여치는 수를 두어옵니다. 늘어가는 거는 따내가지고 오히려 백돌이 자충에 걸렸어요. 자, 그 어느 곳도 들어올 수 없는 반면 흙은 나중에 잊고 나서 들어가면 되니까 백이 다 잡혔죠? 자, 백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이 패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꽃놀이 패인 만큼 패감을 손해패를 써도 될 정도로 이걸 이겨내면은 그 득보는 것이 어마무시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패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정도 가지고 이제 정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요게 또 재밌는 게 이걸 둬가지고 패를 내주는 방법이 백이 있는데, 백은 사실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큰 자리를 먼저 가고 흑이 패감을 써주기를 기다리는 장면이 또 좋을 때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 이 패를 만약에 이렇게 뒀는데 연타를 지금 했어요. 연타를. 그러면은 사실 이게 별로 손해본 게 없습니다. 큰 자리를 한번 가고 나서 연타를 허용했기 때문에. 절묘하죠. 그래서 지금은 흑도 백이 손을 뺐을 때 이 덩치를 키우는 패에 대해서 서로 지금 신경전을 벌이면서 계속해서 큰 팩감이 나왔을 때 이걸 들어갈 준비를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물론 백은 이 패를 이렇게 지면은 집으로 손실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손을 빼고 경영하는 것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방법인데 또 때에 따라서는 이 패의 지금 규모를 줄이는 방법도 더 좋은 상황이 나올 때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패가 되는데 과연 정답이었을까요? 어때 보이시나요? 자, 놀랍게도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정답일 줄 알았지만 100이 더 좋은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 집을 내는 거는 일반적으로 급소라고 불리는 지금 맥점이 맞아요. 여길 둬도 이렇게 둬서. 하지만 다시 한번 이 흙의 빈삼각의 묘수를 허용함으로써 양쪽 패를 지금 들여다보는 상황을 내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때는 이 문제는 말 그대로 빈삼각이 정말 포인트인 그런 문제인데요. 대기 스스로 빈삼각에 몰리는 그런 묘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뒀을 때 여기를 연결할 수 있고 이쪽 수상전은 어떻게 두더라도 아직까지 백이 이겨낼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수를 다르게 메꿔봤자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정말 완벽하게 빈삼각의 묘수를 두면서 이 지금 흙의 좋은 수를 방어해낼 수가 있는데요.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기까지 보시고 나셨다면 그 맥점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죠. 불변에 변하지 않는 진리죠. 끊었는데 이 빈삼각으로 안 되더라. 그럼 어딜 둬야 돼요?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바로 이것이 불변의 진리의 맥점입니다. 급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불변의 진리의 급소인데 일단 느는 것은 100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수를 선수함으로써 사이좋게 이 빅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엄청난 성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100은 이때 이걸 방어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여기를 두는 것인데, 그렇죠. 바로 때가 되었습니다. 여길 둬서 100이 여길 두면은 이렇게 패를 하는 거고요. 100의 일단 첫 번째 정답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팩감이 하나가 더 중요하다면 이렇게 두는 게 정답이 될 때도 있습니다.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팩감을 여기 이렇게 패싸움을 했을 때 팩감을 한 번 더 자체 팩감을 버텨가지고 이겨내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거든요. 자, 요게 또 하나의 이제 또 길이 되겠고요. 다른 길은 뭐다? 손을 빼고 20집을 차지한 다음에 네가 먼저 들어와. 그러면은 이렇게 팩감을 큰 자리를 허용했을 때 지금 일단 그냥 팩감을 요 정도 큰 자리 간 거에다가 그냥 하나 붙여주고 전투를 시작하는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덱으로선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패를 운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이해 득실이 잘 맞는 시점에서 여기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뭘 해야 돼요? 그렇죠. 그냥 전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백이 한 수를 소모할 때쯤에 이렇게 패가 나오게 되면 아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한 수를 더 득받잖아요. 느껴지시나요? 자, 그래서 요런 패에 대한 부분은 패라는 결과를 찾고 나도 굉장히 그 이후의 진행에 따라서 순식간에 한 수를 손해본다든가 두 수를 손해본다든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는 거죠. 자, 패는 고수들의 놀이터라고 하죠.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이유인데 패 이후의 진행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그런 문제였죠. 자, 어떤가요? 처음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면 자, 요런 상황에서도 정말 수가 숨어 있을까 싶은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요 돌이 이렇게 하나라도 가까이 있다면 아무 수도 일어나지 않아요. 먹여쳤을 때 따내가지고 이 빈삼각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백이 돌이 한 가지 지금 간극이 벌어져 있는 것을 지금 활용했을 때 안쪽에서 뭔가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달려들어 볼 만한 그런 장면이었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둔다든지 아니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단수를 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패를 만들기 위해서 요걸 두는 거였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먹여치면 안 되는 가장 큰 요인이 존재합니다. 지금은 백이 따내주는 것이 아니고요. 요 타이밍에는 여기를 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패라는 것은 나오지가 않아요. 자, 그것을 보고 난다라고 하면 이제는 여기를 먼저 끊어서 네가 제압하면 그때 내가 패를 낼게. 양쪽이 맞복이니까 어차피 패는 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백이 다시 한번 손가락을 휘저어주면서 빈상각의 묘수가 숨겨져 있었어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숨을 쉬게 될 때쯤에 정말 한 줄기 빛처럼 나오는 이 멋진 묘수였는데요. 늘면은 단수를 선수하고 나서 빅을 만들어 줄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백이 여기를 따내버리면은 그때는 여기를 싹 늘어가지고 패를 양쪽으로 엿볼 수 있는 그런 묘수였습니다. 자, 집 속에 수 있다라는 이 격언도 역시 괜히 있는 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실감케 해주는 그런 아주 멋진 묘수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고 우아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